대구 경북에서는 메르스 확진자가 아직 없지만 확진 지역에 다녀온 지역민과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가 허술해 안심할 수 없습니다. 낙동강에 올해 첫 녹조띠가 발생해 환경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온 현상 때문에 발생 시기가 평년보다 빠릅니다. 17년 전 여대생이 성폭행을 당하고 달아나다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의 스리랑카인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 7개 자치단체가 팔공산 둘레길을 조성하기로 하고 오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메르스를 머릿기사로 올리지 않아도 될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안타깝지만 오늘도 메르스 소식으로 뉴스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메르스 확진자는 없습니다만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메르스 확진 지역에 다녀온 지역민들이나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가 허술해 이런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몇 차례나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메르스 확진자가 있던 평택의 한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고 의심 환자로 분류된 고등학생들이 있었고, 메르스 진원지인 서울 삼성병원에서 직간접적으로 확진 환자와 접촉을 한 뒤 지역에 내려온 2명의 의심 환자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들은 모두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여러 차례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넘고 있는 경상북도는 그만큼 더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자가격리 대상자인 50대 여성이 울릉도에 들어왔다가 다시 강릉으로 이송되는 소동까지 빚어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누더라 백수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 전부 다 문제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좀 아직까지 허술하더라고. 문제는 메르스 감염 지역을 다녀와 감염됐을 위험이 있는 지역민들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데다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집 밖으로 나와 돌아다녀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도민들께서도 이런 수도권에 발생된 병원이라든가 격리병원을 간다는 자체를 좀 자제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에 신고를 받게 됩니다. 수도권의 메르스 확진 환자로부터 불똥이 튄 부산과 부천시의 상황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리관찰 대상자의 효과적인 관리 대책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북에서 처음으로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이 오늘 조기 개장했습니다. KTX 개통으로 피서객이 10%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메르스 여파에 대한 걱정도 큽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도심지와 인접한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불빛축제 관광객을 포함해 지난해 190만 명이 찾았습니다. 이 해수욕장이 도내 처음으로 개장하고 바다시청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8천만 원을 들여 스티로폼 부표를 오뚜기형으로 바꾸고 바다시청 비가림막도 마지막 손질 중입니다. 해수욕장 개장 관련 시설들은 지난 5월부터 해서 정비를 완료를 했고요. 안전 운영과 관련해서 해경이라든지 관련 기관 간에 이미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포항시가 목표한 올해 피서객은 390만 명. KTX 개통으로 지난해보다 11%쯤 높여 잡았습니다. 경상북도도 25개 해수욕장 피서객을 지난해보다 10%쯤 많은 517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르스가 변수입니다. 본격적인 개장까지 아직 시간이 있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피서객들이 평소보다 더욱 철저히 개인위생을 준수하도록 수시로 홍보 방송을 강화하도록 하고 또 신고 시에는 철저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두었습니다. 도내 해수욕장 개장일을 보면 포항의 나머지 5개 해수욕장은 오는 27일, 경주의 5개 해수욕장은 다음 달 10일이고 영덕과 울진의 각각 7개 해수욕장은 다음 달 17일 동시 개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피서경기는 날씨뿐 아니라 메르스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메르스와 관련해 대구에는 1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된 의심 환자 3명이 대구의료원에서 2차 검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경주로 이송된 확진 환자 2명과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구미 고등학생 3명 외에 서울 삼성병원에서 근무한 30대 간호사, 삼성병원을 방문한 50대 남자가 어제 1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지만 의심 환자로 분류돼 2차 검사를 앞두고 안동과 경주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자가격리자 대구 10명, 경북 20명, 일반 관찰자 대구 경북 각각 20명과 30명이 지역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자가격리 대상자가 다녀간 울릉도에 열 감지기 석 대를 지원하고 울릉도 입도객을 상대로 일일이 열이 나는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또 예비비 6억 원을 들여 일반 마스크 100만 개 등 메르스 방역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대구시도 동대구역을 비롯해 공항과 역에 열 화상 감시 카메라 넉 대를 설치하고 지역 의심 환자와 관찰자 현황을 홈페이지에서 알리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는 경북 지역 보건소에 메르스 비상 전화를 10개 증설했고 대구 지역 보건소는 24시간 비상 근무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낙동강에 올해 처음으로 녹조띠가 등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낙동강이 녹색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올해는 녹조 라떼라는 말을 유행시킨 지난해보다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대구시 달성군 도동서원 부근 낙동강. 강물의 색깔이 주변 산의 색과 비슷해 보입니다. 강의 한중간도 녹색 빛깔을 띠고 있고 강가는 녹조와 이끼가 덩어리져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의 배가 녹조를 흩어놓느라 강물을 휘젓고 다녀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조금 더 하류인 우곡교 아래는 녹조 현상이 더 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컵 속의 물은 말 그대로 녹차 라떼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강에서 부영양화가 진행되기도 했지만 최근 며칠 사이 수온이 빠르게 올라간 것도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됐습니다. 환경단체는 4대강 보 때문에 강의 흐름이 늦어져서 이맘때만 되면 여지없이 녹조가 발생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강물의 흐름이 가장 느린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물의 흐름도 가장 느리고 수온도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로 이제 여기서 가장 먼저 발현이 됐거든요. 게다가 올해는 강수량이 예년보다 적어 녹조의 대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그동안 별탈 없이 운행되던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전동차가 운행 약 50일 만에 첫 고장이 났습니다. 제동장치의 부품 이상 때문인데 후속 열차 5대도 지연돼 승객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시철도 3호선 매천시장역 승강장에 열차 고장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영지방면 열차 3147열차 8달역에 도착하게 열차가 고장으로 인하여 긴 열차 구원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매천시장역과 팔달역 사이에서 용지역 방향으로 가던 전동차에 이상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전동차가 평소 속도의 4분의 1 수준인 시속 10km로 줄어든 채 운행된 겁니다.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60명은 팔달역에서 모두 내렸고 대구도시철도공사는 30분쯤 뒤 뒤따르던 열차로 건물기지까지 고장 열차를 옮겼습니다. 이에 따라 뒤따르던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60여 명도 매천시장역에 내리는 등 불편을 겪었고 팔달역에서 경대병원역 구간 수성구 방향 전동차 운행이 30분가량 지연됐습니다. 지금 개통한 지도 얼마도 안 되는데 이렇게 사고가 난다 그러니까 시민으로 참 불안하더라고요. 한편으로 걱정이 많이 돼요. 과연 계속 이렇게 애용을 할 수 있을까?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제동장치 이상으로 고장이 난 것으로 보고 고장난 부품을 교체하는 한편 다른 차량도 전수 정밀 조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17년 전 구마고속도로에서 한 여대생이 성폭행을 당하고 도망가다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2년 전에 스리랑카인이 잡혔는데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특수강도 강간 혐의로 기소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항소심에서 검찰이 새로운 증인을 확보해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8년 10월 17일 새벽 5시 반쯤 당시 18살이던 여대생 정모양이 구마고속도로에서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지었지만 정양의 속옷이 고속도로 갓길에서 발견되는 등
의문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MBC PD 수첩에서 지난 98년 구마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계명대 정모양의 의문사에 대한 방송이 나간 뒤 경찰의 무성의한 수사를 비난하는 여론이 쏟아지자 뒤늦게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2013년 스리랑카인 A씨를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미 스리랑카로 떠난 공범 2명을 기소 중지했습니다. 마침 피고인이 2011년 청소년 성매수 권유 혐의로 처벌받은 이후 채취한 DNA가 위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여 검찰 조사 결과 정양은 고속도로 주변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도망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소시효였습니다. A씨 검거가 사건 이후 14년 11개월이 지나 특수강간, 특수강도, 강도강간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검찰은 그나마 공소시효가 한 달 정도 남은 특수강도강간으로 기소했는데 성폭행과 강도짓이 동시에 벌어졌다는 점을 입증 못해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검찰은 최근 사건 당시 한 공범이 정양의 가방에서 학생증과 책을 꺼냈다는 말을 스리랑카로 떠난 다른 공범으로 들었다는 증인을 확보해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가 이 증언을 얼마나 신뢰성 있는 증거로 보느냐가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경주시 월성원전 1호기 동경주 대책위원회가 오늘 경주시청에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에 합의해 이달 안에 재가동될 예정입니다. 동경주 대책위원회는 양남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 상생 방안을 담은 3자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합의 과정에서 주민 대표들에게 압력이 있었는지를 밝히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여러 곳에 걸쳐져 있어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팔공산 둘레길이 본격적으로 조성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 7개 자치단체가 둘레길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오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팔공산 전체를 돌아보는 숲길이 조성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팔공산과 접하는 지자체 7개 단체장은 오늘 명품 숲길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자체는 오는 2018년까지 90억 원을 들여 팔공산을 순환하는 대구 동구 34km를 비롯해 영천, 경산, 군위, 칠곡 등 5개 시군구 지역 74km 구간을 통과하는 총 연장 108km 숲길을 조성합니다. 이번 숲길 조성은 지난 2011년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상생협력 사업으로 공동 제안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상생의 정신들이 하나하나 구현되고 시도민들이 이 상생의 정신길을 따라서 함께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팔공산 갓바위를 둘러싸고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오랫동안 신경전을 벌이는 등 팔공산 관련 사업은 행정구역에 얽혀 있어 지자체마다 추진을 꺼려왔습니다. 상당히 지역도 넓고 해서 좀 부담분이 좀 큽니다만은 또 날로 발전하는 대구에 맞춰서 경북이 서로 협력하고 또 쉬는 공간도 같이 만들고 결국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이번 사업으로 팔공산 자락에 흩어져 있는 숲길과 자연자원,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자원들이 융합돼 팔공산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 행정구역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팔공산 둘레길 조성 사업이 이번 업무 협약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지역 관광 산업에도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올해부터 대구 지역 초등학교 3학년 학생 모두에게 수상 안전 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수영을 배우느라 한창입니다. 발차기부터 시작해 5일 동안 10시간 강습으로 자유형과 배영 두 가지 영법을 배웁니다. 2시간은 생존 수영 이론과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위급 상황 대처 능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수영하면 하고 나서 밥 먹으면 되게
잘 넘어가고 되게 재밌어요. 음식을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들어가고 준비 체조를 한 다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피곤할 때는 즉시 나와서 휴식을 취해요. 이렇게 올해 대구 220개 초등학교 3학년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수상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물에 대한 공포심을 없애고 혹시 모를 위기상황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 선행학습을 해야 한다며 수영 사교육 바람까지 일어 교육당국이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수영 강습이 기초부터 하기 때문에 별도로 사교육을 시키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 능력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제발 좀 사교육의 수영 때문에 사교육비 늘어지지 않도록. 대구시 교육청은 10시간 수영으로는 실제 상황 대비해 부족한 점이 있다며 수상 안전 교육을 확대해 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대구 중부경찰서 앞에 위치한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의 개관식을 오는 8월 15일 광복절에 하기로 하고 위안부 관련 기획전도 열 계획입니다. 역사관 1층은 전시실로 2층은 기획전시실과 교육관으로 꾸며질 예정인데 희움이라는 역사관 이름은 희망을 모아 꽃피움이란 뜻으로 지난 3월 이름 짓기 공모를 통해서 선정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늘 구미 금오산 호텔에서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 12개 나라의 농산물 안전관리 관계관들을 초청해 안전관리 교육을 했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각종 세미나를 열었으며 앞으로 12일까지 닷새 동안 구미와 김천, 충북, 청원 등에서 농산물 안전관리 세미나와 연구시설 견학, 유통업체 방문 등이 이어집니다. 삼성 라이온즈 이승엽 선수가 지난 3일 포항에서 프로야구 통산 첫 400호 홈런을 기록한 가운데 400호 홈런볼을 잡은 43살 김재명 씨가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있어 홈런볼의 행방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 구단 측은 최신 휴대폰과 일본 스프링 캠프 참관권 등 400만 원 상당의 조건을 제시한 가운데 홈런볼 소유자인 김 씨가 다른 추가 요구 사항을 내밀 경우 추가 협상은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2015 타이어뱅크 KBO 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한화 이글스의 주중 3연전이 내일부터 대구 시민운동장 야구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3연전은 삼성이 단독 1위로 질주하느냐, 두세 게임 차로 추격 중인 선두권 팀들과 혼전 양상으로 빠지느냐의 기로에 선 중요한 경기로 대구문화방송은 내일부터 펼쳐지는 삼성과 한화의 3연전을 모두 라디오로 중계방송합니다. 전남 나주에서 펼쳐지고 있는 제45회 봉황기 사격대회 50m 남자 권총 단체전에서 대구백화점 사격단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펼쳐진 50m 남자 권총 경기에서 대구백화점 사격단은 합계 1653점으로 KT에 이어 2위를 기록했고 오늘 펼쳐진 10m 공기권총 단체전에서도 4위를 차지하며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오늘 오후 2시쯤 자기 집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79살 어머니의 얼굴을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아들 53살 K모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K 씨는 범행 뒤 경찰에 자수했는데 아침에 어머니가 부엌에서 넘어지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삶은 무의미하다고 봤다며 대화를 나누다가 편히 주무시라고 한 뒤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